주변에서 귀가 닳도록 얘기한다.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고 모아서 아껴야지만 부자 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대로 실천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며 다가올 노후에는 처참해질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가? 오늘은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모르면 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현실과 그 대응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닉슨 대통령은 1971년에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였다. 즉 1971년까지는 금 1온스에 35 미국 달러로 교환되었는데 1971년에 연결고리가 없어짐으로써 미국 정부는 그저 종이 쪼가리인 달러를 무제한 찍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여러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1달러의 가치는 1913년 허쉬 초콜릿 30개에 육박했으나 오늘날에는 맥커피 한 잔을 간신히 살 수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이후 더 가팔라진 양적 완화로 인해 달러는 더 빠른 속도로 가치가 없어지고 있으며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속도로 인해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는다. 즉 예금 통장에 돈을 가만히 넣어두면 지금 1달러로 맥커피를 간신히 사 먹지만 3년 후, 5년 후 당신의 그 1달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기본적으로 예금 통장에 돈을 넣는 행위는 은행과 타인을 부자로 만든다.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 돈이 현금 가치는 계속해서 폭락하게 되며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값싸진 부채는 채무자만을 승자로 만들 뿐이다. 또 은행에서는 당신의 돈으로 무자비한 행동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남에게 거의 무제한으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보통 지급 준비율을 10%라고 하면 당신이 만약 100달러를 은행에 맡겼을 때 은행은 10달러만 금고에 보관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럼 당신의 90달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은행은 그 돈을 타인에게 빌려준다. 그 결과 통화 승수 효과가 발생하여 통화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당신이 저축한 예금 100달러는 곧 19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엔 190달러의 90%를 다시 대출하여 시장에는 곧 271달러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343.90달러가 된다. 은행이 말 그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통화 공급이 반복적으로 증가한다. 은행은 100달러를 1000달러로 부풀릴 수 있다. 몇 번의 대출만 해준다면 10배로 뻥튀기 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다. 즉 당신이 예치한 돈을 은행은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대부분의 90%를 다시 대출해줌으로써 10배로 뻥튀기하며 당신만 가난해진다. 원화로 쉽게 얘기해보자. 100만원을 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당신은 1년에 5만원을 번다. 반면 내 돈 100만원을 토대로 은행은 10배의 돈을 찍어내어 10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준다. 그리고 은행은 50만원을 번다. 1000만원 5%? 나는 5만원을 버는데 은행은 50만원을 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만원을 빌린 제3자는 그 돈을 이용해 자산을 획득한다. 그럼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승자는 은행과 제3자이고 당신의 100만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계속해서 가치가 없어지며 쓰레기가 되어갈 뿐이다. 즉 100만원으로 간신히 월세를 해결하고 있었다고 친다면 2년 후, 3년 후, 5년 후 당신은 월세로 100만원만 내는 것이 아닌 100만원, 140만원, 180만원 등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내어야 되는 것이다. 즉 당신이 별로 오르지 않는 월급만 받고 그 월급을 예금 통장에만 가만히 두면 당신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당신의 돈으로 은행과 제3자가 승자가 된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미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지로 자산 획득 또는 해지 자산을 구매했을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해지 수단의 투자란 부동산,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금, 은만 하여도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하락하는 화폐에 맞선 효율적인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당신이 아직도 부동산만을 가장 큰 해지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W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 당신은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S&P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S&P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303%나 올랐기 때문이다. 가만히 예금 통장에 돈을 둔다면
인플레이션으로 당신의 돈은 쓰레기가 되었겠지만 S&P에 넣어두었다면 303%가 올랐기에 인플레이션이 12년간 공식 그리고 비공식을 합산해 100%라고 해도 당신은 203%나 넘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한 것이다. 그리고 되려 203%의 수익률을 올린 꼴이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상승률은 18,952%다. 13년 동안 공식 그리고 비공식을 합산한 인플레이션이 만약 150%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화폐 가치 하락을 넘어 18,802%의 수익률을 낸 것이다. 이런 자산이 역사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만약 박경철 시골이사의 W 강의를 접해봤다면, 그리고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봤다면 이 구절이 생각났을 것이다. 인류 역사는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그를 알아보는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왔으며 나머지 99%는 잉여인간이다. 잉여인간이란 소수가 일으킨 변화에 감탄만 하는 수동적 인간을 말한다. 어떤가? 당신은 99%의 잉여인간인가? 당신이 만약 1%가 되고 싶다면 화폐의 본질과 예금 통장에 돈을 넣는 행위가 당신을 얼마나 궁지에 몰아넣고 갈수록 가난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달러, 그리고 그 이후 실체가 없는 달러, 원화 등은 중앙정부가 무제한 찍어낼 수 있다. 이것을 남발한 아르헨티나는 이미 연간 인플레가 138% 이상 폭등하는 등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아르헨티나 페소는 가치 저장 기능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달러로 환전하여 가치 저장을 한다. 달러도 이대로라면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부채를 양적 완화, 그리고 또 빚을 내어 부채로 방어하고 있는 현재 달러 시스템 말이다. 달러가 현재의 속도로 무한정 발행되고 초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면 가치 저장 기능을 잃어버린 달러에서 어떤 화폐와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지 당신은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 당신의 노후가 처참한 가난이 아닌 부와 자유로 가득하려면 당신은 화폐의 본질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금 통장과 은행의 실체에 대해 직시하고 깨달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항하기 위해 현재의 W는 무엇인지, 현재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는지 곰곰이 고민해보고 살아남아야만 한다. 당신은 이 패러다임 전환기의 중심에 설 것인가? 아니면 무너져가는 기존 화폐 시스템에서 월급만 벌면서 예금 통장에만 저축하며 처참한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